시조 4편입니다. 이 작품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냐면 조선시대 원래 시조라는 것은 언제 나온 거야? 고려시대 중엽부터 나와가지고 고려 말에 완성이 된 형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조선 시대에 와가지고 시대에 따라서 조선 전기, 중기, 후기에 따라서 향유층, 이 작가층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내용이나 형식들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습활동에서 따로 정리하시겠지만 자, 이 작품이 어떤 평시조의 형식과 그다음에 연시조의 형식, 그 뒷부분에 조선 후기에 나와 있는 이 사설 시조의 형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작가층은 어떻게 변모했는지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먼저 시조 4편 중에 첫 번째 작품인 바로 여기 성산문의 작품이 보이는데요. 자, 성산문은 언제 때 사람이에요? 그래, 조선 전기. 자, 그래서 수양대군이 지금 누구 왕권, 단종의 왕권을 빼앗았고, 자, 그 상황에서 다시 단종 임금의 왕권을 복위시키기 위해서, 자, 지금 나름대로 지금 거사를 꾸몄다가 결국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결국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자, 사육신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결국 죽음을 통해서 끝까지 지조절개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선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욕하냐면, 자, 여기는 백의와 숙제라는 사람을 욕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백의와 숙제가 누군지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백의와 숙제의 고사입니다.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자, 멸망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때 여기 백의와 숙제라는 사람은 이 고죽국의 왕자들이었는데, 자, 이 상황에서 무왕의 행위가 결국 뭔가 의롭지 못하다고 그것은 의를 배반한 것이라 하며 주나라의 곡식을 구하고 어디로 가요? 바로 이 수양산으로 들어가서 자 이곳에서 이제 고사리를 켜먹고 살았단 말이야 지금. 자 여기서 나온 고사. 그래서 백이 숙제하면 결국 지조절개를 지키는 가장 으뜸인 그런 선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성산문은 이 사람들을 지금 욕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 이유를 좀 볼까요? 자,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이제를 하나노라고 했으니까 백의와 숙제를 한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수양산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는 백의와 숙제가 은둔해서 살았던 중국에 있는 산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도 있다? 자, 수양대군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거 여기는 중의적 표현, 중의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백의와 숙제는 아까 얘기했던 지조와 절개를 지켰던 바로 이 두 사람, 신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주려, 굶주려 이런 뜻입니다. 자, 차라리 굶주려 죽을진들 자, 고사리를 켜먹었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채미도 두 가지 의미가 있네요. 하나는 그대로 문맥적 의미를 해석을 한다면 고사리를 켜먹었다는 뜻도 되지만 바로 이 수양대군의 녹봉을 받았단 말인가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자, 비록의 푸세의 거신들, 자, 푸세 이것이 들판에 나 있는 거신들, 자, 그 누구의 땅에 난 것이냐? 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주나라 무왕의 땅에 있던 그 고사리가 아니냐? 그럼 이것도 먹지 말았어야지. 그래야지 진정한 지조 절개를 지키는 선비가 아니겠느냐 이거야. 자,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만약에 현재 상황, 이 작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 수양대군의 땅에 그런 어떤 권세나 거기에 있는 나라니까 자, 이 상황에서 녹봉조차 받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오른쪽 내용 따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위에 핵심 정리 보시면 자, 이 작품은 지금 형식이 일반 3장 6고 45자의 어떤 음보이를 4음보의 6격을 지키고 있는 평시조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자, 평시조. 자, 그 다음에 절개. 이것을 강조하는 절의적인 성격. 그 다음에 누구를 풍자하는 거예요? 자, 결국 수양대군에게 결국 저기 어떻게 하는 거야? 녹봉을 받는 이런 선비들을 지금 비판하는 작품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주제는 죽음을 각오한 굳은 절개, 지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수사법, 중의법과 서리법이 쓰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아까 백의와 숙제 두 사람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었죠. 자, 여기까지 내용 보시고요. 자, 자기 같았으면 어떻게? 화자였다면 그 고사리마저 먹지 않고 차라리 굶어 죽었을 거야. 자, 이렇게 함으로써 외려 자기의 어떤 지조 절개를 더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작품이네요. 자, 계랑이라는 사람은 1573년에서 1610년이니까 자, 조선 중기가 되겠죠. 자, 약간 전기의 작품이었다면 이건 중기인데요.
자, 랑자를 쓰는 거 봐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기녀라고 있습니다. 기녀, 기생. 자, 그래서 어떤 그리워하는 님이 있는데, 자, 세월이 흐르고 님과 이별을 했지만 아직도 그 님은 잊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이와우. 자, 이자. 베리자입니다. 타자는 꽃 타자면 백꽃이 비처럼 흩뿌리는 거니까. 자, 지금 현재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벚꽃 막 떨어질 때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 지금 언제가 온 거야? 늦봄이 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와우가 흩뿌릴 때, 자, 비처럼 흩뿌릴 때 울며 잡고 이별한 님 그랬으니까. 자, 화자는 님과 언제 헤어졌다고요? 봄에 헤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추풍 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그랬으니까 지금은 언제가 됐단 얘기야? 추풍, 가을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는 시간이 됐네요. 가을이 왔다는 얘기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저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도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나는 아직까지 님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님도 나를 아직 생각하고 있나? 이겁니다, 지금. 자,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메라고 했으니까 자, 님과 나는 공간적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어? 천리가 될 수도 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님과의 어떤 심리적 거리 이렇게 본다면 정서적 거리로 본다면 자, 이렇게 이것도 증의적 표현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때 외로운 꿈이라는 것은 바로 님에 대한 간절한 자, 그리움의 마음을 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했다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이와우와 추풍 낙엽은 둘 다 하강적 이미지가 되겠죠?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하고도 연결된다? 바로 이 하강적 이미지는 바로 이별하고도 이별의 이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아래로 더 내려가시면 자, 핵심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서 성격은 감상적이며 애상적이래요. 자, 슬픔에 묻어나는 작품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주제는 님을 그리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징입니다. 하강의 이미지를 가진 시어들, 이와우나 그 다음에 추풍 낙엽. 자, 이걸 통해서 이별의 상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제시했고요. 자, 이 작품은 계절이 봄에서 어디로 바뀌었어? 가을로 바뀌고 있죠? 자, 이런 시어를 사용했다는 거. 시간 표지어들이 보입니다, 지금. 자, 넘겨. 다작품에 가겠습니다. 자, 윤선도는 언제 때 사람이랍니까? 자, 오른쪽 보시면 조선 중기입니다. 중기. 자, 이분은 결국 치열한 당쟁 때문에 오랫동안 결국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자, 거기 여러 가지 어떤 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만흥이라고 돼 있네요. 자, 만자는 무슨 만자래요? 자, 가득 차다. 자, 이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흥자가 흥겨울 흥자니까, 자, 어디에서? 자연 속에서의 흥겨움이 넘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이 작품의 제목만 봐도 여기 어느 정도 주제를 우리가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화자는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느낌하고 자연 속에서 지금 흥겨움을 느끼고 있는 화자구나. 우리가 이걸 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산수간, 자, 자연 속에 자, 바위 아래다가 띠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자, 띠집이란 초가집을 하나 지었더니 자,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그걸 보고 웃는데요. 자, 웃는다는 것은 어떻게 웃을까요? 비웃는 거겠죠? 아니 왜 이렇게 불편하게 시골 이 총구석에 거기다가 지금 집을 지어놓고 그것도 초가집을 지어놓고 불편하게 살아? 자, 이렇게 좀 비웃을 거란 말이야. 하지만 어리석고 향. 자, 시골뜨기의 뜻은 나의 분수 인간으로 하고 있으니까. 자, 모든 것을 자신의 뭐로 받아들여? 자기가 지금 현실에 자기 분수 여기에 만족하고 살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전체적인 내용 다시 정리합니다. 자, 자연이란 공간, 산수나 띠집은 자연적 공간이면서 긍정적,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되는 거고요. 자, 그걸 모르는 남들이란 어떤 사람이야? 자, 세속 속의 자, 인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욕심 많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어요. 자, 하지만 어리석고 남들이 봤을 때 내가 지금 어리석어 보고 시골뜨기처럼 보이겠지만, 그래, 그게 나의 분수야. 나의 운명이고 나의 신분적이라고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볼게요. 자, 안분지족이라는 것은 이런 소박한 생활 속에서도 자신이 만족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안민낙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그래서 자, 아랫부분에 다 써놓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안분
자, 지족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은 크게 두 가지 안분 지족과 안빈 낙도의 자세가 보여집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자, 보리밥과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자, 이것도 그 위에 있는 초가집처럼 이것도 소박한 삶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이 자연 속에 실컷 논이겠다, 자연을 즐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연함은 일이야, 연함은 일이란 속세에서의 어떤 부귀와 공명, 자, 이런 속세의 어떤 삶은 자기 부러워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 뭐뭐 할 있으랴 이거니까 일단 자, 서리법이 보이네요. 자, 서리적 표현이 보이고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안분 지족의 삶의 태도가 보여집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누군가가 삼공보다, 이 도곤이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 보다. 자, 비격격 조사입니다. 자, 삼공이란 벼슬 높은, 삼정승이니까 높은 이런 벼슬보다 자연을 즐기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만승이. 자, 만승이라는 것은 만대 술에 실을 정도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천자, 황제를 나타냅니다. 황제가 이만하랴 그랬으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 서리적 표현은 마찬가지죠? 자, 서리법이 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다시 정리하면, 자기는 이 세모친 삼공과 만승이 부럽다는 건가요? 아니겠죠? 이 사람은 이런 게 다 필요 없어. 그냥 자연을 즐기는 것, 만끽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로 헤아려 보니, 지금 생각해 보니, 소부와 허유가 참 야갔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 소부와 허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데, 자, 둘 다 결국 세속적인 욕심 버리고, 남들이 임금의 자리를 준다고 했는데, 이걸 다 떨쳐버리고, 자연 속에 들어가 자연을 즐겼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떤 세속적 욕심, 이런 삼공이나 만승과 같은 높은 벼슬도 마다하고, 자연을 즐겼던 이런 사람들이 참 약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비판 아니에요. 이 사람을 긍정하는 겁니다. 소부와 허유를. 아마도 임천 한흥을 비길 것이 없구나 그랬으니까 전체의 주제어입니다. 자, 그래서 화자는 외려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한가롭게 흥겹게 지낼 수 있는 것이 비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 화자는 결국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이 자연의 흥을 즐기고 있는, 풍류를 즐기고 있는 사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어나지. 자, 라문단. 자,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죠?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자, 창내고자가 반복되고, 자, 가운데 뭐가? 자, 이내 가슴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자, 이게 B가 되겠죠? 자, 그래서 BA 구조가 보이네요, 지금. 자,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당연하게 운율감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다 어떤 장지문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것들은 다 뭐 하는 거야? 자, 벽하고 벽 사이에 이렇게 있는 문들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런 방과 방 사이에 있는 문들인데, 자, 여러 가지 그 문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그리고 암돌저기, 숫돌저기, 배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뚱땅 박아서 이내 가슴에 창을 내겠답니다.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이건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자, 화자는 지금 이따 여러 가지 사물들, 장지문의 종류를 쭉 나열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 암돌저기, 숫돌저기로 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또 어떻게 문을 연결을 달았어요, 지금. 자, 달아놓고 나서 거기다가 또 뭐까지? 자, 배목걸새 크나큰 장돌을 뚱땅 박아가지고 가슴에 따라 이렇게 큰 창문을 하나 내겠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자,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쵸? 자, 이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지금 어떻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자,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그 이유는 바로 아래에 나와 있네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따금 몹시 답답할 때면 그 문을 열고 닫아볼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화자가 지금 이렇게 창문을 내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현실의 답답함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뭔지는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화자의 어떤 현재 정서 상태 이걸 물어보면 바로 답답함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자는 이 불가능한 상황, 어떤 이런 기발한 발상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답답함을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화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정리 들어갈게요. 자, 먼저 윤선도의 작품 들어갑니다. 이 작품은 지금 연의 구분이 있죠. 일반 평시조들이 쭉 여러 연이 연결되어 있는 연시조의 형태를 쭉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자연 속에서의 어떤 이걸 풍류를 만끽하는 자연 친화적이며 탈속의 뜻은 뭐야? 속세를 벗어나는 걸 탈속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족적이라는 건 스스로에 대해 만족감을 갖고 있다. 안분지족, 안빈낙도와 연결시키면 됩니다. 자, 주제는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 바로 이 자체가 만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리법이 지금 자주 보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자연 친화적 사상. 그럼 여기 물화일체를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있는 물화일체적 사상이 보여집니다. 자, 오른쪽 부분에서는 조선 후기 시조인 사설시조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자신의 가슴에다가 뚝딱 지금 물을 낸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기발한 발상이면서 웃음을 유발하게 되는 사역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주제는 당연히 어떻게 답답함에서 지금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났고요. 자, 이 작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발한 발상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 나무로 해가지고요. 뭘 깎냐면 닭을 하나 만들었어요. 모형 닭을 만들어 놓고 그게 꽃기어 울며 그때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괜찮대요. 그리고 어떻게 부모님이 안 돌아가시길 바라는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자, 비애와 고통을 웃음을 통해 극복하려는 뭐가 보인다? 자, 해악성.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자기 문 내는 거. 근데 얼마나 현실이 지금 답답한지 그걸 지금 보여줍니다. 자, 확인 문제 바로 갈게요. 가작품은 백위 숙제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나요? 자, 여기에서는 외려 백위와 숙제를 욕하고 있죠? 야, 차라리 그거 고사리조차 먹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조와 절개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신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니까. 자, 이건 X가 됩니다. 자, 나에서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화자의 심리가 서로 조응하며 서로 대응되면서 변화하고 있나요? 자, 이 작품은 지금 변화가 없어요. 끝까지 지금 화자는 바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님에 대한 그리움, 간절한 그리움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것도 X가 되겠네요. 자, 다작품에서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을 이상적 공간으로 보고 있죠? 자, 이건 긍정이 되겠고. 자, 라에서는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은 화자의 정서를 이 불가능한 상황, 기발한 발상을 통해 드러내고 있으니까. 자, 이것도 O가 됩니다. 자, 넘길까요? 학습활동. 자, 1번에 자, 여기서 화자가 백이와 숙제를 비판한 이유는 무엇이냐 물어봤는데 자, 전체적인 고사네요. 자, 백위와 숙제는 고죽국 왕자였는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서로 후계자가 되기를 사령하다 나라를 떠납니다. 자, 그 무렵 은나라의 주왕이 폭정을 일삼자 그의 신하였던 무왕이 그를 정벌하래요. 결국 누가 신하가 그 후에 자기가 모셨던 임금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정벌을 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건 의롭지가 못한 거죠. 신하가 결국 임금을 배반한 거나 똑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백위와 숙제는 무왕의 행위가 인의에 어떤 정의롭지 못하다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무왕 끝내 결국 어디를 주왕을 지금 멸하고 결국 자기가 임금이 되는 거죠. 자, 그러자 두 사람은 주나라의 곡식을 먹을 걸 거부하고 자, 쇠양산에 들어가 고사리 켜 먹다가 거기서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인데 자, 이걸 통해서 화자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야? 자, 밑줄 친 부분입니다. 자기는 백위와 숙제보다 어떻다는 거, 더 굳은 지조를 지녔음을 강조하면서 어린 조카를 밀어내고 왕이 된 이 수양대군에 대한 타협하지 않을 것을 여기서 드러내는 의지적인 작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로 2번에 봅니다. 이 작품에서 이 중의적 편 물어봤네요. 중의성. 자, 수양사는 백위와 숙제가 몸을 숨기고 고사리를 켜먹던 장소이면서 바로 수양대군 자체를 의미한다면 자, 작품의 주제는 세조의 단종 폐위에 대한 비판과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자, 화자의 정서와 관련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 작품에서는 지금 이화우 측풍 낙엽이 나왔으니까 봄에서 가을로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요. 자, 시간적 거리감이 잘 드러나고 있고요. 두 번째 둘 다 아래로 떨어지는 바로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자, 바로 이별적인 정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마찬가지 천리라는 것도
자, 이것은 물리적인 또는 정서적인 거리감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천리란 단어도 결국 마찬가지 이별의 정서를 심화시키게 되네요. 자, 3번 갑니다. 자, 3-1번 부분인데요. 자연 속의 삶과 속세의 삶을 드러내는 식구를 찾아보고 각 수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라고 했어요. 자, 일수 부분에서는 산수, 자연을 얘기하는 거죠. 산과 물이니까 띠집은 초가집이에요. 자, 속세 사람들은 그 뜻을 모른대요. 자, 이걸 통해서 자신은 어떻게 살겠다? 자신의 분수에 맞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고요. 자, 이수에서는 보리밭과 풋나물, 바위과 물가에 앉아 있는데 자기는 그 나무 연함은 속세의 일은 자기는 욕심내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자연 속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전체 핵심어는 바로 뭐라고 그랬어? 임천 한행이란 단어가 전체 핵심어라고 했죠? 자, 자연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자,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지금 만족하고 한가롭게 지금 자연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을 즐기는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가로 2번. 이걸 통해서 화자가 지향하는, 추구하는 삶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봤으니까, 자, 화자는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연과 친화하고 고자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4번 가입니다. 4번에서는 자, 사설 시제였습니다. 자, 여기 창내고자라는 여러 가지 식구를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답답함을 지금 방했다 비유했고요. 중장에서는 창의 종류와 부속품을 열거함으로써 일상적 상물을 쭉 열거하는 부분. 자, 종장에서는 창을 열고 닫아서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런 표현들이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가와 가의 평시조나 연시조와 달리 바로 여기 있는 라작품, 바로 여기 있는 작품의 특징을 물어봤네요. 형식적인 특징입니다. 가다는 각장이 2구씩 총 6구로 되어 있대요. 자, 어떤 형태로 되어 있길래? 자, 이것이 예를 들어 초장은 이런 식으로, 중장은 다시 이렇게 이 형태로.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지금 삼음절만 오면 돼요. 중장의 촉구 부분만. 자, 그래서 우리 각각 초장, 중장,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이게 종장이 되는 거죠. 종장.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중장입니다. 중장.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삼음절만 지켜주면 되고 나머지는 그 형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6도막으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걸 우리는 6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6구. 3장 6구라는 말을 쓰고 이게 일반 평시의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호 이렇게 있는데 자, 대체적으로 가에서 다까지 이게 잘 지켜져 있어. 자, 하지만 지금 어느 부분에서 이 사설 시조의 작품에서는 중장의 길이가 평시조의 길이에 상당히 길어졌죠. 2구 이상이 길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설 시조라고 하는 겁니다. 시조가 따로 있습니다. 1구 이상 길어지면. 자, 여기서 2구 이상이 길어지면서 자, 전체적으로 평시조가 간결하고 정제된 아름다운 대신에 자,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자, 익살스럽고 해학적 어조가 잘 느껴지는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바로 요걸 집어넣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가작품은 지금 성산문이라는 4대부의 작품이 되겠고요. 자, 구조는 절개와 지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 형식인 평시조의 형식을 기본적인 형식을 쓰고 있고, 자, 나작품은 조선 중기라고 했었죠. 자, 계랑이라는 기녀의 작품인데, 자, 이 작품은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드러났고 이것도 마찬가지 평시조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작품은 누구의 작품? 윤선도. 이것도 조선 중기의 작품인데 자연을 벗하고 사는 즐거움을 연시조의 형태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 자, 라작품은 지금 우리가 서민, 일반 평민으로 보긴 하는데 작자 미상의 작품이고요. 조선 후기 작품입니다. 자, 삶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사설시조 형식. 자, 평시조의 어떤 파격이 보여지죠. 자,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사설시조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시조 형식에 완전히 벗어났다? 말 돼요 안 돼요? 3장의 형식은 동일합니다. 초, 중, 종장은 동일하고 중장 부분만 6구에서 6구의 형식에서 벗어난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탈피했다. 완전한 파격이 일어났다. 그럼 큰일 납니다. 이거. 기본적인 시조의 형식은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가시면 자, 작품 제목이 벽공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풀을 벽자에다가 그 다음에 자, 여기 공자는 자, 빌공자 또는 허공
하늘을 나타냅니다. 하늘. 푸른 하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계절적으로는 언제? 자, 노푸른 가을 하늘을 나타냅니다, 지금. 자, 이 작품이, 자, 이 작품은 지금 이희승이라는 사람의 현대 작가인데요. 일반적인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작품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네요. 자, 그래서 이 형식이 어떤 형태로 돼 있어? 왼쪽으로 지금 보통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두 도막이, 그러니까 저기 형식이 지금 초, 중, 종장의 형태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좀 벗어나 있는 형태죠. 이게 구형,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구별 배행이라고 합니다. 한국,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한국, 두국. 이런 식으로 끊어서 아래로 내려놨죠? 그래서 6도막은 똑같이 육구의 형식이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평시조에다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같은 경우는 장별 배행이라고 그래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이거 초장, 중장, 종장이. 하지만 이것은 구의 형태로 나눴기 때문에 이걸 구별 배행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자, 보석 보면 들어가면, 자, 가을 하늘을 손톱으로 툭 튕기면 쨍하고 금이 갈 것 같대요. 자, 그 정도로 어떻다? 맑은 유리와 같다 이런 뜻이 되겠네. 자, 여기서는 청각과 시각적 심상이 일단 쓰였고요. 아랫부분 새파랗게 고인 물이 만지면 출렁거릴 듯. 자, 파란 가을 하늘이, 자, 물로 지금 파란 물이 고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지면 출렁거릴 것 같다. 자, 촉각과 시각적 심상이 보여지네요, 지금. 자, 마지막. 저렇게 청정무구를 들이우고 있건만. 자, 핵심어는 바로 이 청정무구라는 단어인데요. 자, 맑고도 깨끗하다. 그래서 무구, 더러움이 하나도 없어요. 흠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지금. 자, 그리고 푸른 가을 하늘을, 자, 맑은 가을 하늘을 이렇게 유리에다가 또 맑은 물에다가 이렇게 좀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 자, 오른쪽 핵심 정리가 들어갑니다. 자, 주제는 가을 하늘의 맑고 깨끗함에 대한 예찬이 보이고요. 자, 그런데 자연이 이렇게 맑고 깨끗한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인간사에 대한 안타까움, 비판이 지금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대조적인 어떤 여운을 주는 부분, 대조법이 쓰였다는 얘기고, 자, 일반적 평시조의 형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자, 결국 초증장이 아닌, 자, 이것을 구별로 배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별 배행. 자, 아까 얘기했던 청각, 시각, 촉각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들, 자, 심상들이 사용됐죠. 자, 이게 이 작품의 특징이 됩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고시조, 일반적 평시조와 고시조를 계승한 점, 어떤 면을 계승했냐 이건데, 고시조는 두구가 하나의 장을 이루어 총 3장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여기다 정리해 놓겠습니다. 그럼, 자, 이렇게 3장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자, 장별 배행, 장별 배행이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자, 이 작품에서는, 자, 이 작품에서 여기 형식이 좀 벗어났죠? 자, 그리고, 자, 장별 배행이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일구가 지금 어떻게 하나의 행식이 이뤘다는 거. 그래서 구별 배행이라는 이 차이점이 있네요, 지금. 자, 다시 갑시다. 자, 일반적 시조들은 지금 장별 배행인데 비해서 이 작품은 장별 배행이 아니라 뭐가 됐고, 자, 구별 배행이란 이 정도의 차이점 하나 정리를 해놓으세요. 장별 배행에서 벗어나서, 자, 구별 배행으로 돼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일구가 하나의 행을 이뤘고요. 마지막 고시조는 연시조를 제외하고는 제목이 있지만, 자, 이 작품은 제목이 있다. 다른 건 없어요. 일반적인 어떤 평시조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자, 여기 현대시조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의 제목이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네요. 차이점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다시 오른쪽에 오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고시조의 형태를 지금 우리가, 자, 이것을 어떻게 뭔가 계승한 점도 있습니다. 바로 어떤 면에서, 자, 첫 음보가 지금 3음보 일격으로 되어 있다는 거, 3음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4산조의 내지 3산조 형태의 4음보 일격이라는 것을 공통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어느 부분, 저렇게 부분에 보시면, 자, 이 부분에 지금 뭐가 있어요? 3음절이 왔죠? 자, 이것은 동일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전체 내용 정리. 자, 마치겠습니다.